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격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격각살 또는 격각이라는 그 명칭을 명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격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임묘진, 이게 이제 봄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글자가 사라지고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다. 그래서 이제 격각이다. 또는 뭐 진 다음에는 사, 오, 미인데 이렇게 또 한 글자가 사라지고 오게 되면은 이렇게 둘은 또 격각이다. 또 이렇게 둘은 격각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격각이 있어 버리게 되면은 무슨 관제, 네, 또는 뭐 구설, 뭐 시비, 그리고 뭐 상해 등등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근데 또 저는 그 성향상 막연하게 겁을 줄 바에는 아예 그냥 명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격각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뭐 관제, 구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지, 어떤 때에 유독 더 조심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결국에 이 격각이라는 게 계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한 글자 빼고 오는 것을 격각이라 그래요. 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서로 나란히 있어야 되겠죠. 임묘진인데 인진, 이런 식으로요. 네. 근데 이 진토가 만약에 여기나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럼 격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나란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는 떨어져 있더라도, 네,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운에서 인목이 오게 되면요, 인목이 오게 되면은 진토와 격각이 되겠고요. 또 운에서 진토가 오게 되면요, 시주하고는 또 격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격각은 어떤 원리인가? 대단히 단순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수옥살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임묘진인데 가운데 글자 빼고 진토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얘를 이제 삼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삼합에 왕지를 써볼게요. 그러면 인오술이니까 오화가 되죠. 신자진이니까 자수가 됩니다. 결국에는 충돌하는 기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묘진사니까 진토를 빼고 사화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얘는 왕지니까 그대로 두고요. 사화는 사유축이니까 유금이죠. 그럼 결국 또 충하는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진토니 진사오미니까 사화를 빼고 오화를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자수가 돼버리죠. 또 충하는 관계가 됩니다. 한번 다 해볼게요. 그리고 사화, 사오미니까 사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화는 사유축이니까 유금, 미토는 해묘미니까 묘목, 또 묘유충처럼 돼버렸죠. 그리고 오미신이니까 오화 신금. 그러면 오화는 왕지니까 내버려 두고요. 신금은 신자진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신유니까 이렇게 미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해묘미니까 묘목, 왕지니까 그대로 두면은 또 묘유충. 그리고 신유술 중에서 신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신자진, 그리고 인오술 서로 충돌하게 되죠. 은근 어려운데요. 그리고 신유술해, 유해가 또 격각이 되겠네요. 유금은 왕지니까 내버려 두고 해수는 해묘미 운동을 하니까 묘유충. 그리고 이제 술해자니까 술자가 되겠네요. 그럼 인오술, 그쵸?
그러면 좌우충처럼 돼버리겠고요. 아, 거의 다 왔네요. 이제 해자축인데 해축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해묘미, 그리고 사유축. 그래서 또 묘유충의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겠죠. 마지막 아니다. 마지막 아니겠는데요. 자인. 자수는 왕지니까 내버려 두고요. 그리고 인목은 인오술이니까 결국에 오화로 가겠죠. 그럼 좌우충의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축토. 축토하고 묘목. 축인묘잖아요. 그러니까 인목 빼고. 그러면 축토는 사유축이니까 금의 성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묘목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결국엔 이렇게 삼합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면요. 모든 격각살이, 즉 계절적으로 가운데 한 글자를 빼고 오는 모든 글자들이 결국에는 삼합적으로는 서로 충돌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아주 자연스럽게 삼합적으로 말고 지장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세요. 뭐 이를테면은 인목하고 진토 한번 볼까요? 그럼 요 안에 무, 병, 갑이 있고요. 요 안에는 을, 개, 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화하고 수기가 충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묘목하고 사화. 그러면은 갑을목이 있죠, 지장간에. 근데 여기에는 무, 경, 병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갑목하고 경금. 서로 다 이렇게 충돌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격각이라는 거는 삼합으로 만들었을 때 충돌하는 기운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장간에 있는 기운끼리 봤을 때에도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충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좌우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얘는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충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미 산재에 있는 문제다. 어떤 산재되어 있는 예측치 안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수하고 인목 이렇게 해서 격각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요, 처음에 봤을 때는 나무잖아요. 나무이기 때문에 화기로 갈 거라는 예측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 지장간 안에 병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삼합적으로 만들었을 때 결국에 오화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인목의 방향성 결국에 화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했는데 어느 순간 충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격각은 예측이 어렵다. 그리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격각도 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좌우충 같은 거 보고 뭐 무조건 관제수 있다, 구설수 있다, 상해를 입는다, 사고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격각에 대해서도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다만 예상치 못했는데 어떠한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런 충 같은 경우는 가시적인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격각도 종류별로 다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토하고 오화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는 삼합적으로 보면은 자수를 가지고 있고, 오화는 화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좌우충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진토는 가만히 보면 묘지잖아요. 생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작용력이 대단히 세고 강하다, 가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왕지와 생지가 있는 경우, 인목 같은 경우는 생지잖아요. 그럼 생지는 어떻게 합니까? 화국을 강하게 밀어주죠. 그럼 어느 순간 화국이 갑자기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갑자기 발생하고 가시적인 정도가 조금 더 크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술토는 벌써 묘지죠. 화의 묘지죠. 그리고 요 안에 화기운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리고 자수. 그러면 결국에는 이 친구는 생지가 아니라 묘지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 묘지라는 거는 이전부터 계속 운영되어져 오던 거를 마무리시키는 기운이죠. 그럼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화기운이 결국에는 이 수기운과 부딪히는 거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정도는 아무래도 조금 덜하지 않겠냐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예측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뭐 관제수, 구설수 이런 거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축묘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축묘 말고 생지를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오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신금은 겉으로 봤을 때는 금으로 보였지만 어느 순간 수의 세력을 강하게 끌어내겠죠. 그리고 지장간 안에서도 양간인 임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오화와 충돌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사적인 자리니까 사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사적으로 예상치 못한 이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리고 사적으로 여기는 이제 또 배우자 궁도 되니까요. 배우자와 예상치 못하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격각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관제, 구설,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횡액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상해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옳지 못하고요. 다만 격각이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살성들이 있죠. 뭐 이를테면은 백호대살 또는 괴강살 또는 이제 양일간 입장에서 양인살, 음일간 말고요. 갑, 병, 무, 경, 임수일간들의 양인살 이런 살성들이 겹쳐 있을 때 거기다가 사주 구성이 힘이 약한 사주일 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약사주 또는 신약사주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 격각이 조금 안 좋은 형태로 흘러가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이런 경우 다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막 격각인데 격각 바로 옆에 막 백호, 괴강, 양인 막 이제 이렇게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근데 만약에 병호일주이다. 그럼 이제 여기 양인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경우도 양인을 이 격각이 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살성이 조금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운에서도 이거를 건드리는 운이 막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작용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격각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갖지 마시고요. 다만 이 격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충하고 비슷한 기운이기 때문에 내가 이동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또는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구나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요 약간 무사안일주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냥 전부 다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반면에 충이나 격각의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요 대단히 진취적입니다. 물론 너무 많이 있으면은 또 그것도 역시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충이나 격각이 있으신 분들은 대단히 진취적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돌파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